그 한자 문화 속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 각종 단어들이 그 한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한자 뜻풀이가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 단어로 돼 있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소통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문해력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뭐 한 두 가지 점에서 두세 가지 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그 우리나라의 그 전문 연구자들이 그 기존의 용어를 풀어 쓰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서 그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그 용어를 재정의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말로 풀어쓰기가 또 그래도 어려운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특히 한자로 된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좀 한자를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때 그 한자가 고교 한자, 중고교 기본 한자 해가지고 1800자를 학교에서 배우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어느 시기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게 1800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게 아마 2000년대부터 아닐까 싶으네요. 1990년대까지는 그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 됐었고,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많은 뭐 학교에서 제대로 그 1800자를 가르치려고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와서는 뭐 인터넷이 이제 일반화되고 하면서 이제 뭐 1800자 한자에 대해서 공부가 뭐 이렇게 충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전부터 그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세대들은 우리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높이려면 고교 중고교 한자 1800자에 대한 교육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된 그런 낱말, 용어, 이런 것들을 풀어서, 우리 한글로 풀어서 누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재정의하는 작업들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근래에 보면은 몇 년 내에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초중고에서 그 학생들에게 한자를 대신한 뭐 예를 들면 뭐 비주얼 싱킹 같은 뭐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의사소통을 좀 더 그 강화시키는 뭐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수석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많이 그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나 내용을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한자를 배우면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자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웬만한 뜻은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00자를 다시 더 공부하는 방안이 있고, 또 비주얼 싱킹 같은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용어나 낱말들을 좀 우리 한글로 쉽게 풀어서 다시 재정의하는, 다시 쓰는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요즘에 그 문해력에서 문제점으로 또 드러나는 건 그 이제 우리의 전통의 그 한자 용어도 문제지만, 또 사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 외래어도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라든지 뭐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뭐
이 유럽의 언어들, 용어들, 미국의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영어를 많이 섞어 쓰잖아요. 뭐 요즘 뭐 케이팝 같은 것도 들어보면 그 영어 단어도 꽤 많이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쉽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영어 단어 같은 걸 많이 섞어 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어 단어를 그냥 무분별하게 막 쓰는 그런 것들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자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면,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 단어를 뭐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섞어서 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잘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노력들,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세계화 시대라 그 영어가 보편화돼서 영어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어떤 언어 문화, 문자 문화가 어떻게 갈 건지 뭐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좀 필요한 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이해하든 비주얼 싱킹으로 하든 그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즘 뭐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뭐 다양한 용어도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노력들 이것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뭐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10년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14일까지. 그러면 그때 식민 지배 당할 동안에 초기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쓰도록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말을 못 쓰게 했었죠. 그래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그러니까 뭐 용어도 막 일본식 용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일본식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은 도시락을 뭐 벤또라고 한다든지 젓가락을 와루바시라고 한다든지 또 어묵을 갖다 오뎅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양동이를 또 바켓스라고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막노동을 뭐 노가다라고 하고 뭐 이런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용어들을 좀 쓰긴 했었죠. 그죠? 뭐 와루바시니 무슨 뭐 오뎅이니 뭐 바켓스니 벤또니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써졌었죠. 그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그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바켓스니 뭐 이런 말. 그러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켓스란 말 안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바꾼 거죠. 우리가 이제 양동이로 바켓스가 아니라 양동이다 이렇게. 또 동이 여기서 양동이 서양동이다 서양동이 우리의 동이가 있었잖아요 물동이 그러니까 동이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금속성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나오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걸 양동이라고 했죠 양동이 근데 그거를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해서 그거를 바켓스라고 했었죠 근데 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지배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지금 뭐 서양의 어떤 문화가 많이 이렇게 파급되다 보니까 우리 용어도 지금 이 영어식 단어들 뭐 그것이 많이 좀 들어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문해력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있었던 그 한자 문화. 사실은 세종대왕이 1443년 한글을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했지만 그 수백 년간 그게 보편화돼서 한글이 쓰이지 않고 여전히 그 모든 학자들이나 무슨 관료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자로 소통을 했잖아요.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문화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었고 그게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한글로 소통을 해도
그 한자가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한자 용어나 단어가. 그러니까 한자 용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 고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960년, 70년대에는 고교 한자 해갖고 뭐 중고교에서 1800자를 이렇게 그때 배우게 했었잖아요. 뭐 사실은 70년대 보면 그때 이제 가로놓기, 한자를 가로놓기 해서도 배웠었는데 너무 이게 완전히 한글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좀 용어가 이해가 덜 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생각이 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그 한자를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짜는 분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풀어서 한글로 될 수 있는 건 풀어서 쓰고 도저히 한글 풀어서 되지 않는 것들은 그거를 한자를 쓰되 뭐 가로놓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한자를 배우게 하는 어느 정도는 좀 한자를 배우게 하는 뭐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외래어에 대해서는 굳이 꼭 외래어를 쓰는 것보단 우리 말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말로 쓰는 것이 더 낫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사람들이 조크 그러면 농담이잖아요. 조크. 근데 조크라고 하는 게 좋은가 농담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 예?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가 좋은가? 뭐가 좋은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죠. 예. 뭐 또 뭐 그 외에도 막 그 외래 그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단어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들 뭐 그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자를 얼마만큼 써야 될 건지 또 아니면 그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 순수한 우리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작업 노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세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째는 그 한글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건 한글로 풀어서 만들자. 두 번째 안 되는 한글로 풀어서 안 되는 것은 한자를 쓰는 방을 생각해 보자. 세 번째는 외래 용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쓰기보단 우리 말로 쓸 수 있는 건 우리 말로 쓰자. 뭐 이런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자, 중국의 한자, 일본의 히라카나, 뭐, 미국의 영어, 뭐 유럽의 영어, 또 뭐, 다른 말들. 뭐, 사실은 뭐, 예,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그, 한글과 영어는, 어, 음문자죠. 표문자. 그런데 반해서 한자는 표의문자죠. 표의문자. 근데 영어는요, 또 표문자이면서 표의문자죠. 예,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계열의, 그러니까 유럽의 그 모든 문자는 그 표의면서 표음이죠. 네. 그 한자도 그렇고요. 한자는 아니죠. 한자는 의문자죠. 표의. 예, 그런데 여하튼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간자체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히라카나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럼 뭐 일본의 히라카나나 중국의 간자체 뭐 그런 것들은 약간 그 영어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알아야 돼. 그죠? 예,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 발음은 다 되게끔 했으니까 표음과 표의가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 한글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중요 단어 전문적인 단어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니까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도 막 2만 3만 단어씩 막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글도 그냥 뭐 불과 수백 개 정도의 어떤 용어만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한글도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한자 공부를 병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자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거를 풀어서 우리 한글로 그 용어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자 해독 그러니까 문자를 이해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 이해라기보다는 뭐 소통하는 거는 세계 최고인데, 전문적으로 뭐 문해력의 수준은 높지 않다는 이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지름길은, 우선적으로, 한자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 여기에 대한 노력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에 대한 그 노력, 그러니까 외래어를 어떻게 풀어서 우리말로 잘 이해할 건지 이런 노력.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에 그거를 많이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